우물에 있던 청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아,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무지개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찬란함을 알지만은 때로는 뒤돌아보니까 뱀도 쫓아오고 뚜꺼비도 막 가고 잡아먹자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호수로 가고 호수로 가서 또 바다로 가고 이렇게 새로움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틀조차도 다 허물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틀이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나지. 내가 출발했는 거지. 이 법칙, 저는 이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을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떤 길로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명상은 아까 우리 선희선님이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고요함. 고요함. 고요함에서 비춤. 자, 그럼 고요함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이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선명한 의식을 말합니다. 그죠? 이 선명한 의식은 의식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용물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내용물이 텅 비워진 상태. 비워진 상태. 선명한 의식,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선명한 의식이고 선명한 의식에는 내용물이 비워졌다. 의식은 그릇과 같다. 의식은 그릇과 같은데 그 그릇에 내용물이 비워진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선명한 의식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낮에 졸음이 와서 살짝 잠들고 단잠, 꿀잠이라고 그러나요? 꿀잠을 살짝 한 10분 자고 났을 때 어때요? 느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죠. 맑고. 그때 생각이 있나요? 꼭 깨어난 그 상태, 맑은 스위치가 탁 전환이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생각이 없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냥 맑아. 그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고요함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는 평화하고 불편함이고 또 뭐 행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맑고 밝은 상태. 이렇게 꺼진 상태, 이렇게 전환이 된 상태. 아침에 우리가 푹 자고 났을 때, 아주 잘 자고 났을 때, 눈을 떴을 때, 어때요, 느낌? 아주 깨어나고 밝죠? 그때는 생각도 작동하지 않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느낌조차도 없는 그 상태, 이렇게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고요함이라고 부르고, 선명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명상에서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의식 안에 내용물이 비워졌다. 내 개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그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인데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초조나 불안도 없다. 그다음 긴장도 없다. 긴장도 없다. 따라서 두려움도 없다. 그 상태는 밝은 상태다. 그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춤으로 간다. 내용물이 비워진 상태. 그러려고 그러면 이 선명한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요 생각과 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이 마음의 작용은 이런 것이고 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니까 의식은 내용물이 비워지고 몸은 이완되어야 된다. 이완되어야 된다. 몸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표시하는 게 좋을 거예요. 몸은 이완되어야 된다. 몸은 이완된다 하는 것이 뭐 어떤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야구에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잘해야지 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긴장과 집중이다. 그래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내가 뜻대로 안 된다. 삼할 치는 타자가 진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더 잘하려고 집중하고 마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수가 있다. 몸이 긴장을 해버린다. 그래서 몸은 이완돼야 된다. 이완된다 하는 것이 편안해져야 된다. 힘을 내려야 된다. 힘은 내려져야 된다. 이완은 힘을 내려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권투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 어깨 힘을 자꾸 빼라고 자꾸 어깨 힘을 주지 마라. 어깨 힘을 풀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야지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듯이 몸은 이완되어야 된다. 몸은 이완되고 생각은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이 없으면 거기 선명한 의식 상태가 되려고 하면 몸은 이완 상태가 돼야 선명한 의식이 된다. 아침에 푹 자고 살끔 이렇게 낮잠을 싹 자고 났을 때 선명해질 때 몸은 어때요? 긴장됐나요? 이완돼 있잖아. 그렇기는 그 선명한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몸은 이완되어야 되고 내용물은 비워져야 된다. 그것을 선명한 의식 상태다. 이것이 명상에 들어가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고요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다. 어떤 사람들은 만타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물, 이렇게 주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다. 고요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명상에서 침묵이라고 부른다. 침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은 이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물은 비워지고, 그것을 우리는 선명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비춘다. 비춰야 된다. 뭘 비추느냐 하면, 몸을 비춘다. 내 몸을 비춘다. 내 몸을 비춘다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몸을 비춘다 하는 것이 뭘 비추느냐 합니까? 내 몸에, 우리 몸에 이 생명이 작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입자적이잖아. 네네. 입자적인 면과 또 파동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파동적인 면이 기운이라고 불러도 좋고, 이런 파동적인 면이 있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의 상태를 비춘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하나 하더라도 스쿼트 할 때 너의 의식을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꾸. 그죠? 바벨을 들어 올릴 때 가슴에 주의를 두느냐, 어깨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 의식이 이 비추면 뭘로 비추느냐? 이 선명한 의식으로 비추거든. 요 선명한 의식으로 우리가 비추는데, 이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몸을 비추는데, 몸을 비추니까 이 몸이 비추는 자리에 따라서 그 입자가 어쩌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으면 파동적으로 변한다. 우리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바벨을 가슴에 의식을 두고 하면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잖아. 가슴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의식을 두면, 그죠? 주의를 두면. 그렇듯이 우리 의식이, 이 선명한 의식이 비추어주면 거기에 기운이 흘러요. 에너지가 흐른다고. 이 에너지라고 해도 좋고 힘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 기운이 흐르면 그 기운이 흐르는 곳에 형태와 모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통해서 몸을 비춘다. 비출 때, 우리 몸을 비출 때, 비추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 가슴을 비추면 가슴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안다. 이 생각이 아니고 상상도 아니에요. 명상에서 가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이 고요함에서 비춤의 상태에 그 상태를 진실로 사실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 생각으로 말고 상상으로 말고. 네. 그래서 그 몸을 비출 때 이 몸에서 기운이 일어나고 그 기운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흐르고 그 에너지가 흐를 때 모양과 형태가 생겨난다.
이거 말씀해 주신 그 기운이 변형이 일어난다. 다시 변형이 일어난다. 입자에서 파동적인 면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그것을 제 책에서 플리빈의 명상에서 잘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을 비추고 요걸 몸을 비추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른대. 각성, 생명의 현상을 알아차린다. 이 몸을 통해서 내 생명의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 걸 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른대. 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나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본명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몸을 통해서 무엇이 나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다. 이 생명의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작용. 마음. 비추면 마음을 비춘다. 마음을 비춘다.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소음으로 들려요. 그렇잖아. 네네.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소음으로 들리지만 내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음악으로 들린다. 좋은 음악으로 들린다. 이런 게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똑같은 책 읽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내 아이의 책 읽는 소리와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다르다 이 말. 그것이 우리가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 마음에 대한 마음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 그죠? 나에게 왜 이런 습관적인 이런 것이 무의식에서 일어나? 이것을 비추어서 안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얘는 고소공포증에 시달려요. 네네. 예를 들어 출렁다리라든지 이렇게 산에는 못 갑니다. 높은데. 왜 높은 데를 못 가느냐니까 그 원인을 자기는 잘 몰랐어.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됐다 얘기를.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네 밑바닥 마음을 한번 봐. 밑마음을 봐봐. 드러나는 거는 현상이잖아. 네. 이 현상, 이 드러나는, 예를 들어 이 드러나는 잎은 현상이라고. 네네. 그죠? 이 현상에 이 잎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줄기를 타고 난 뿌리가 있잖아. 네네. 그 뿌리를 보는 것이 바로 비춤이에요. 근데 과학이, 제가 늘 명상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은 현상에 대한, 네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잖아. 그것이 과학이고, 또,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죠?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드러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출렁다리에만 가면 두려움이 일어나. 왜 이 두려움이 일어날까? 이것을 드러난 현상을 보고 드러나지 않는 그 원인을 안다. 그래서 비추어 보니까, 이 고요한 상태에서 비추어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 과외 수업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뭐 정상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서 남아서 뭐 이렇게 그 수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 그렇지. 그렇지. 야간 자율학습 맞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나오고 하고 비가 오는데 자기 집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누가 뒤에서 덮쳤는 거예요. 놀랐어. 이 애가 놀라서 마침 그 편의점에 막 뛰어들어가, 아저씨! 하고 뛰어들어가는데 이제 아저씨가 뛰어나오니까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더라, 이게라는 거. 그게 그 공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산에 못 가고 출렁다리를 건널 수 없더라, 이게라. 그래서 그런 요인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민마음, 우리 민마음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에게 숨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그 사실, 그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 그래, 좋아. 그리고 또 나야. 오케이, 좋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움으로 나가고 하니까 이것이 사라져서 뭐 줄눈다리도 문제 없어졌다. 어둠도 없었다. 선생님, 여기 이 부분에서 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이제 명상에 있어서 네. 네 가지 여러 축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선희진한테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자, 우리는 명상을 6가지로 배웁니다. 네. 명상은 배움이에요. 6가지인데 첫째는 경험. 즉 다시 말해 체험이죠. 네. 체험으로 배웁니다. 그죠? 경험. 체험으로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중요해서 반복 수행 통해서 반복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피드백. 네. 경험과 반복 수행 체험 이것을 우리는 부르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각성. 몸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경험은 몸을 통해서 가잖아. 네. 그래서 이는 몸을 통해서 반복 수행한다 이거지. 고요함에서 비추는 거. 요걸 각성이라고. 요 생명의 작용. 요 각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대화를 한다 이거지. 뭐 누구와 도반이나 뭐 같은 동료나 앞선 이에게 선배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체험과 반복 수행은 이게 무엇이냐고 선희진 나한테 물었잖아. 그죠? 네. 쟤한테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 네네. 그렇듯이 각성요 이것에 대해서 잘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의심도 들고 때로는 또 방해 요소가 있잖아. 그것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체험, 반복 수행, 요 대화,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현상, 생명의 본질을 알아간다. 나를 알아가는 거. 두 번째. 다음 뭐냐. 사고. 생각의 생각. 네. 생각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요걸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thinking over think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되겠다. 그죠? 네네. 요 사고. 생각하고 생각의 생각을 거듭한다. thinking over thinking.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생각이 빠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커피가 있는데 우리 엔트로사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서울에. 이분 사장이 여기 옵니다. 오는데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생기기까지 이 여의도에서 트럭에서 처음에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럭에서 장사가 끝나고 나면 뭘 했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내릴까? 요거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맛있는 커피를 내려다 보니까 지금은 그 엔트로사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서울 시내만 해도 요지에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릴까 요거만 두고 했다고 이야기해요. 생각을. 요게 싱킹입니다. 싱킹 오브 싱킹 사고한다. 하나를 두고 끊임없이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싱킹 오브 싱킹 했는데 이 맛있는 커피를 잘 내렸어. 그러면 손님에게 오는 고객에게 내가 이 커피를 주면 이 손님은 이 커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좋아져서 많은 고객들을 불러올 것이다. 많은 고객들이 와서 내가 좀 더 번창하고 우리 사업이 그리고 내가 또 뭐 이렇게 또 풍요롭게 살지 않겠나. 요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thinking of thinking 하는 거, 요건 사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요 맛있는 커피를 낼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또 볶아보고, 저렇게도 볶아보고, 연구해서, 그죠? thinking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고, 요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좀 더 발전해서, 이 커피를 맛있게 만들면, 고객이 오고, 또 내가 뭐, 이쪽에 지심도 하나 내고 저도 하나 내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생각이 빠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thinking of thinking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가고 끊임없이 여기 비춤이에요. 거기에 비춤이다. 여기 비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기는 드러난 원인을 가지고 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본다. 그것도 되고 또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는 비춤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사고가 있다면 반복 수행, 이거는 각성이고, 사고 뭐냐 하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너 왜 명상을 해? 제가 기업 컨설팅에 혹시 초청을 받아가 갑니다. 선생님 좀 와달라고 해서 기업에 가면 제가 대표한테, 오너한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왜 이 사업해? 당신 왜 이 사업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업하느냐? 그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내 욕심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첫째 질문. 명상의 가장 첫 질문이 뭐냐니까 왜 명상을 하려고 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질문.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저는 오늘 선희선님 못 만나요. 아니면 젊은 날에 벌써 산골짜기 들어가고 뭐 티벳에 골짜기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저 인도의 아슈람에 들어가고 이 눈 찔끔하고 결과부자 애가 좋다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 질문만이 끊임없이 그러면 이 고요함과 비춤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너무 이 핵심입니다. 그죠? 너무 핵심이라서 뭘 얻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면 잘 그려야지, 그쵸? 반듯반듯하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은식의 털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 창털이잖아.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여기 개념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 네. 그 알고 있는 정보 개념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온, 두려움과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나 욕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선조의 어떤 DNA, 선조의 어떤 습관, 그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우리가 닮았듯이 그런 닮은 거. 선조의 어떤 우리가 선조의 어떤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DNA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선조의 습관,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온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나이, 자신의 환경,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그죠? 경험과 배움 안에는 이것이 환경이 되겠죠, 그죠? 네. 환경. 이런 세 가지가 어울려서 이 개념이 되었다. 우리는 요 창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 털을 못 벗으면 이 우물이다. 청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는 청개구리가 우물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이것이 주는 안락함과 이것이 주는 편안함과 이것을 나가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간다. 요 프레임에 빠져버렸다. 이것이 개념이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은 이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볼 거고,
그죠? 이건 A라 하는 청개구리가 있다면, 이건 B라 하는, 뭐 A라 하는 사람이고, B라 하는, 다 다르다. 각자의 창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그것이 개념이고, 그 개념들은 인류가 가지고 온 본래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욕망이 있을 거고, 선조했던 습관이 있을 거고, 자신의 경험, 배움, 이런 환경적인 것이 어울려서 이 개념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못 벗어난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난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숙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개념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니까 이건 질문이다. 깨뜨리는 거. 이게 뭐야? 이 물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 물음표. 질문은 물음표다.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이 생명 수행을 이 고요함에서 비춰 생명 수행을 했어요. 해서 혼자서 했는데 이 경험과 체험은 우리 인류가 너무나 강력하다 이 말. 체험은 그렇잖아, 그죠? 이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얻고 나면 다른 거는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교육에 한 분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존재론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몸은 나인가 내가 아닌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분은 강력하게 몸은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 내가 웃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몸은 내가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도 아파도 이건 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고 하면 이걸 우리는 덫에 빠졌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덫에 빠졌다.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내가 했기에 그 체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체험 외에는 딴 것을 안 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명상은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 요런 A라 하는 나로 살아가다가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또 다른 B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종래에 아까 그게 청개구리가 우물에 있던 청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아,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무지개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찬란함을 알지만은 때로는 뒤돌아보니까 뱀도 쫓아오고 뚜꺼비도 막 가고 잡아먹자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호수로 가고 호수로 가서 또 바다로 가고 이렇게 새로움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틀조차도 다 허물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틀이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나지. 내가 출발했는 거지. 아까 여기 입자에서 파동적인 면을 이야기했어요. 입자와 파동은 빛은 뭐예요? 입자와 파동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책 서두에 우리는 빛과 사랑입니다. 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나의 경험에서. 이 파동적인, 입자적인 면이 파동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릴 때는 우리는 빛이에요. 이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게 되어버린다. 없다. 다 사라지고 없다. 개념이. 그럼 텅 비었다. 없어. 아무것도. 그치? 다 똑같아. 나야. 이게 나야, 전부. 시작도 나고, 끝도 나야.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그런데 이제 그걸 질문과 thinking of thinking, 또 몸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 반복 수행을 대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걸 벗어, 아, 저기 어디 뭐가 있어? 이게 뭐야? 나에게 이런, 그런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몸이 나라는 게 잡혔잖아.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끊임없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 그건 왜냐하면 그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 강력한 체험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니까 소위 말해 에고라고 불러. 이 개념이 가지고 가버렸대.
자아가 가지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이 강력한 체험을 이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에고가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뭐냐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깨어난 에고가 되어버렸대. 깨달은 에고가 되어버렸대. 깨달은 에고가 되었는데 이제 뭐가 통해요? 약이 없다. 그것을 깨는 방법은 끊임없이 질문이다. 이게 뭐야? 나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사선정, 멸진정에 들어가더라도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것조차도 넘어서라. 이 말이야.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질문을 끝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앞선 이와 대화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뭐야? 하고 대화도 하고 주고받는다. 이 말이야. 그죠? 대화도 한다. 이 말이야. 대화를 통한다. 대화한다. 똑같이 대화한다. 이 말이야. 대화한다. 대화한다. 그럼 요것은 무엇이냐고 부르냐면 뭐겠습니까? 요건 자각이다. 이 말. 요건 자각이다. 이 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각성의 힘이 뒷받침되어 주지를 못하면 자꾸 의심이 난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힘이 자꾸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자각의 힘이 없으면 이 각성만 일으키면 아까 그 아이처럼 이게 다야. 깨어난 에고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그런 분들도 내가 많이 있는 걸로 안다. 이 말. 왜? 회원님들이 와서 유튜브에 이야기를 내한테 한다. 이 말. 선생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지. 그죠? 이 각성으로 해서 자기가 체험을 너무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묶여버렸다. 이 말.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이라 해도 그게 거짓이 아니다. 이 말. 자기는 하느님을 경험했거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귀신을 봐서 그분은 귀신을 봤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이 우물의 뜻에 갇혀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명상인데 여기에 갇혀버렸다. 오히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각과 각성이 같이 동반되어서 균형이 이 오른손이라면 이 왼손이다. 우측과 좌측 손이 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양쪽에 비행기의 양날개 중에 한 날개가 사라져 버리면 못 가잖아. 못 가죠. 이 양날개 균형이 잘 맞아야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학이에요. 이거는. 이런 법칙 하에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멋지지 않나 이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요 6가지 배웁니다. 요 6가지의 여기 바로 명상이다. 이것이. 명상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명상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명상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자기한테 이게 뭐야? 진짜 몸이 내가 아닌가? 이게 의문을 자꾸 가지고, 의문이에요. 의심이 아니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알게 된다. 이게 몸이 나이면서도 내가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몸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게 되고, 잘 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내가 나를 몰라서 나에게 무책임하다 하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이 말. 내 마음 내가 잘 알아야지 그 마음을 잘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잘 모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된다 이 말.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종래에 나아가서 아이고 내가 저것을 A를 선택했으면 내가 지금 잘 살 텐데 저 남자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저 여자를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
그러나 그 선택도 내가 그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이야기 이해가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네. 질문이 있는데, 고요함에서 이제 비춤으로 갈 때, 네. 이게 비춤이 이제 몸하고 마음을 이렇게 비추는 거다라고 네.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네. 이해가 됐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비추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또 들어요. 이제 질문하고, 네. 요거는 자각이고, 네. 요거 비추면 마음을 비추는 거는 요거 자각으로 하고, 네네. 몸을 비추는 거는 위에 체험과 반복 수행이 돼. 끊임없이 의식으로 내 몸을 비추어 봐야지. 의식으로 비춘다라는 그러니까 게, 선명한 의식 상태에서 내 몸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 선명한 의식이 요게 뭐가 되느냐 하니까, 네. 자, 요게 뭐가 되느냐 하니까, 요게 주시자가 돼요. 주시자가 되고, 네네. 요 몸은 따라서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상. 대상이 되죠. 그래서 집중한다 하는 말을 내가 나서는 것이 주시자가 대상을 뭐로 해요? 비추면 봄이다 이거예요. 봄, 만남. 만남이다. 만남. 본다 이거. 저 지금 CCTV가 지금 뭐 카메라가 저를 안 봅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따라와서 보일까 이거? 네네. 봄만 있다. 이 아이는 판단 안 한다 이 말이야. 네. 이 선명한 의식 주시자는 이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시시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시시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냥 오로지 본다 이 말이야. 지켜본다 이 말이야. 지켜본다. 봄, 비춤, 만난다 이 말이야. 이 지켜봄으로 인해서 제대로 잘 보면, 지켜보면, 만나는 것이 기운이 흐르고 생명의 현상이 일어난다. 변형이 일어나고. 입자적인 요소가 파동적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소위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 선명한 의식의 그 주시자 상태로 보려면, 만나려면, 생각 개념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 생각과 개념이 없는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제 그게 또 이 법칙이잖아.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네. 이제 방편이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고요함에 들어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세. 기본 자세가 있다. 기본 자세. 물론 이게 자세가 숙달된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수영할 때는 수영의 자세가 있죠. 영법이 있잖아. 네네. 그죠? 뭐 물에 자꾸 놀다 보면 뭐 물에 뜨고 가기는 가.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가지는 않잖아. 폼이 없잖아. 네네. 그죠? 모양도 안 좋고. 그러나 영법을 잘 배우면 배영도 하고 평영도 치고 그다음 자유형도 하고 이런 영법을 잘 알면 위에서도 보기도 좋고 힘도 덜 들이고 원하는 곳으로 쭉쭉 잘 나가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완전 영법이 다 숙달되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 버리면 뭐 관계가 없잖아. 잘 이렇게 놀잖아 그냥 물에서. 그렇듯이 첫째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본 자세가. 기본 자세가 있다. 두 번째는 숨이 중요하다. 숨이. 네, 호흡. 제가 한자를 안 쓰는 거는 한자를 좀 쓰면 좋은데 한자를 안 쓰는 거는 우리 저 밖에 혜인님이 노티 난다고 한자 쓰지 말해. 네. 제 한자 많이 압니다. 한자 많이 아는데 노티 난다고 한자 쓰지 말아. 걔가 영어 써라. 걔가 영어 쓰는 겁니다. 아, 웃긴다 진짜. 그래서 숨이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면 숨은 과거에 숨이 있나요? 과거의 숨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 과거에 숨이 없잖아. 네. 숨은 미래의 숨은 있나요? 미래 호흡이 있나요? 미래에 내가 숨 쉬는 게 있나요, 지금? 아니, 지금밖에 없죠. 지금밖에. 오직 지금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밖에 없는 것이 숨이다. 이거. 그래, 숨은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지. 생명의 현상이 끝났지. 그러니까 숨 쉰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보는 것이다. 명상은.
지금 이 시점에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고, 내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습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갖다가, 그치?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바로 그것이 숨이다, 이 말. 숨을 이렇게 본다, 이 말. 숨과 만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자세도 있고, 숨도 있고, 이제는 본다, 이 말. 봄이다. 그러면 이 숨, 이제 우리가 이 고요함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올 거다, 이 말. 그래서 본 명상에서는 뭐냐? 그래, 좋아, 이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 말. 좋아, 그래. 그래, 가다 보니까 고요함으로 접어 가버린다, 이 말. 나쁜 것도 좋아. 좋은 것도 좋아. 다, 그래. 내가 내가 존재함으로도 드러난 현상이다, 이 말. 이 드러난 현실 세계는 내 의식의 투사거든. 내 의식의 투사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내 앞에 드러나는 거는 다 내 의식에 투사돼서 나타나는 것이 다 엉그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 좋든 싫든 나는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고 내 발목을 잡지 않아야지 난 앞으로 나간다, 이 말. 우물에서 예를 들어 자꾸 우물이 저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지, 발목 잡으면.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오케이 하고 난 나간다, 이 말. 내 볼 본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엉그레가는 명상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요함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으로 가니까 생각이 끝나고 초조 불안이 사라, 긴장도 사라져서 의식은 선명해지고, 선명한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비춤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알고 마음의 상태를 알아서 우리는 온전한 나로 살아간다. 감사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처음 크게 정리가 한번. 그래서 이런 걸 여섯 가지의 법칙이 있다. 경험과 체험의 법칙, 반복 수행의 법칙, 싱킹 오브 싱킹의 법칙, 진문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명상의 길로 끊임없이 간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을 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는 것이 뭐냐, 이 대화를,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면, 앞선 자와 대화를 한다, 이 말. 앞선 이와 대화를 한다, 이 말. 그래야 더 빨리 간다, 이 말.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